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최영진 교수님 연구실 부사과정 김선홍이고요. 그럼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해서 NFC 기반으로 이제 장애물 회피, 혹은 이제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의 이제 홀바디랑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네매티컬한 홀바디 모션 플래닝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그럼 말씀드릴 내용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됐고요. 첫 번째 이제 NPC에 대한 이제 간략한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모델링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PC 베이스로 모션 플래닝한 거에 대한 실험적인 내용을 시뮬레이션 실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거의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팔로우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실험 트라이 앤 에러적인 부분들이 이제 내용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MPC에 대한 내용입니다. MPC는 이제 모델 프로젝티브 컨트롤의 준말로서 이제 쉽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로봇의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주어진 이제 로봇 시스템 모델링과 이제 구속 조건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고 싶은 이제 커스텀 펑션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앞에 이제 정해진 리스트 호라이즌 사이즈만큼 T 사이즈의 호라이즌만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미래를 가지고서 이제 제어 능력을 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예측해 나가는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디스플레이 NPC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현재 스테이트가 이제 메저드 아웃풋으로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음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에메랄드색으로 이제 스테이트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 모델링에 넣어서 이제 다음에 예측된 포지션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이제 그 한 번 더 이제 컨트롤 값을 얻어서 나온 게 이제 다음과 같은 위치가 되고, 이런 반복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현재 K 스테이트부터 이제 K 플러스 P까지의 프레딕션 호라이즌 사이즈 안에 이제 그 예측되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커스트 펑션에 준수하는 이제 그 컨트롤 인풋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쓸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모션 플래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에 주로 쓰이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주어진 호라이즌 사이즈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샘플만 이용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을 이용해서 한번 나간 다음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 또 프레딕션 호라이즌만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그림처럼 호라이즌만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나가고 또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PC를 이제 로봇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활용한다라면은 이제 모델링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키네매티컬한 부분만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모션 플래닝에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MB 팩터를 이제 주어졌을 때 그 부분에 이제 뭐 기존의 트래젝토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트래젝토리가 없을 때 셋포인트 레귤레이션을 주면은 이제 트래젝토리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 이제 장애물이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셀프 컬리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이나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키네매틱 모델을 더불어서 이제 그 로봇의 이제 다이나믹스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제 언스테이블한 로봇처럼 이제 뭐 볼봇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다이나믹스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센트로이달 모델이 있겠는데요. 센트로이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서족보행 같이 이제 다이나믹스가 복잡한 경우에 이제 그 시스템들을 이제 풀 다이나믹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간소화시킨 그 간략화된 다이나믹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고려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인버티드 펜듈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네틱스나 다이나믹스 모델 같은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선형적인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MPC에 대한 그런 리니어한 부분들은 이제 널리니어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NPC를 사용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NPC가 이제 뭐 기존에 그냥 리니어한 NPC랑 크게 다르냐라는 부분에서는 뭐 옵티멀 컨트롤 프로블럼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들어가는 이제 시스템 이제 모델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널리니한 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솔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NLP 프로그래밍, NLP에서 이제 솔버를 이제 리니어 NPC에 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이제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NLPC를 이제 구성을 했을 때 이제 그 옵티멀한 그 코스트 펑션에서 이제 옵티멀한 값들을 찾기 위해서 NLP 솔버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NLP 솔버들은 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KTP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로컬 솔루션들을 찾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두 가지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랑 이제 액티브 셋 기반 이제 SQP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IT 메소드가 이제 이제 반복을 할 때 좀 연산량이 조금 더 길다라면 반대적으로 이제 SQ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한 샘플마다 한 반복 이터러티브마다 이제 연산량은 적지만 그 대신에 빠르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차이에서 이제 그 비교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아래 이제 테이블로 나와 있는데요. 둘의 차이에서 이제 액티브 셋을 이제 SQP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셋을 더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범위를 넓히면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많을수록 연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반면에 이제 IT 메소드는 컨스트레인트가 많아지면 연산 속도가 느려지는, 그러니까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연산 속도 관련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적은 경우에는 SQP가 이제 오래 걸리고 IT 메소드는 더 짧게 걸리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솔버를 선택할 때 그 시스템의 이제 컨스트레인트의 개수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그 NLP 솔루션을 찾는 솔버를 선택하는 성능의 지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거의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일단 인버스 키네매틱스에 대한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베이스에 이제 전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옴니디렉셔널 타입과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이제 모노로믹 타입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타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옴니디렉셔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사족 보행이나 아니면은 뭐 볼복같이 이렇게 오자유도를 가진 여러 개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다룬 내용으로는 이제 휠드 기반으로 돼 있는 이제 메카넘 휠 혹은 이제 옴니디렉셔널 옴니 휠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메카넘 휠 기반으로 이제 키네매틱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하면은 로봇에서는 사실 솔루션을 찾기 어려울 것처럼 많이 접근이 되는데 모바일 단에서는 뭐 노노로노믹이건 옴니디렉셔널이건 둘 다 이제 상관없이 그 로봇에 대한 그 파라미터만 주어진다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옴니디렉셔널은 그 휠의 이제 반지름이나 아니면 그 휠의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제 휠의 위치, 그래서 이제 W나 L 값을 가지고서 이제 그 타스크에 있는 그 트위스트를 이제 그 휠 기반으로 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이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노로노믹 같은 경우는 이제 디퍼런셜 로봇을 기반으로 뒀을 때 트위스트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휠의 속도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 중심으로부터 앞으로 나가는 속도,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도는 속도를 두 개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자코비안이 이제 G로 표현이 되고요. G를 이제 반대로 이제 휠 기반으로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자코비안에 이제 수도인버스를 하는거나 이제 트랜스포저나 둘이 똑같기 때문에 수식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트위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기 네, 그래서 이제 트위스트에서 휠까지의 이제 인버스 키네틱스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매트릭스 두 번 곱하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쓴다라고 하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하나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겠는데요. 이제 노노로노믹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없도록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자면은 이제 앞서 여기에 있는 식을 봤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V 컨스트 사인 파이나 그다음에 V 사인 파이가 이제 V에 대한 값으로 묶게 되면은 둘이 같아야 되고,
그걸 이제 넘겨서 뺐을 때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노노로믹 컨스트레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MPC에서 이제 노노로믹 베이스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같이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옴니디렉셔널과 이제 노노로믹 베이스를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서 이제 이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로팅으로 고려를 해야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플랫한 상황만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모바일 베이스를 이제 바닥으로부터 고정되어 있는 이제 프리스매틱 두 개의 조인트와 그다음에 그 끝에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도는 이제 SE 스페셜 유클리디안 2에 해당되는 이제 모바일 베이스로 이제 조인트로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U자유도 매니플레이터가 달렸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총 9자유도의 이제 여자유도 매니플레이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노노로믹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노노로믹 컨스트레인트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모바일 베이스를 이제 9자유도 오픈체인 매니플레이터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 조인트 레벨로 봤을 때 키네매티컬리 홀바디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로봇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모션 플래닝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장애물이나 셀프 콜리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해서 이제 그 충돌에 대한 세이프티 마진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사실 더 복잡하게 하면은 더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서 연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마냥 그 타입으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스피어 타입이랑 그다음에 선분으로 표현되는 이제 라인 세그먼트 스피어 타입 두 가지를 적용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쉽게 가져가는 게 스피어 타입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적용된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이제 U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통형처럼 길기 때문에 9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라인 세그먼트로 이제 2점이 주어지면은 두 점 사이에 이제 그 추선 방정식이니까 선분 방정식이 주어지니까 그 선분 위에 이제 동일한 길이의 R로서 이제 감싸게 되면은 이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타원의 이런 쉐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거리를 세이프티 마진을 구하는 이제 척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셀프 컬리전 어보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세이프티 마진끼리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베이스 충돌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부분. 그래서 모바일 베이스 부분과 이제 뭐 첫 번째 그 어퍼암 링크랑 그다음에 리스트 부분이랑 이제 엔디비터 부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이제 거리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리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아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번엔 거의 알고리즘적인 내용이고 이제 그 기반은 이제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넣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려하는 게 이제 그 직선이 이제 두 점을 기반으로 이제 직선을 방정식을 만드는데 그 두 점이 이제 하나의 점으로 이제 디저너레이트 되는 경우에 이제 그것까지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고리즘에 묶여 있는 게 이제 여기 논문이 되는데요. 사실 오래된 논문이라서 이제 뭐 더 좋은 디벨롭된 것은 많겠지만 여기 연구에서는 지금 이런 저것들이 이제 논문을 기반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NMPC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모션 플래닝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옵티멀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구성했는지 OCP 포뮬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PC 그 이제 커스트 펑션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프레디션 호라이즌만큼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매 샘플마다 이제 커스트 펑션들이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T만큼의 이제 T 샘플만큼의 이제 그 호라이즌이라면은 이제 중간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서메이션처럼 이제 라그랑지안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같은 경우는 이제 터미널 코스트라고 해서 메이어 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라그랑지안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되는 대상으로 이제 아규먼트가 이제 스테이트와 이제 컨트롤 인풋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코스트에는 그냥 스테이트만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끝단에 이제 만족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아래를 적어놨는데요. 사실 저는 그냥 이러한 부분의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냥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나 그냥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썼었는데, 앞서 이제 HQP나 이런 OSF 이런 데에서 이제 이니퀄리티를 다루는 게 어렵다는 거에서 좀 새삼 놀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퀄리티를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으로는 이제 장애물 거리,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세이프티 마진에 대한 그 디스턴스를 이제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로봇 컨스트레인트로 조인트 앵글에 대한 그 ROM에 대한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랑 그다음에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벨로시티랑 이제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먼저 이제 터미널 커스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이제 처음에 그 로봇 모델에서 키네매티컬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엔드 이펙터의 위치 에러와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에러, 그다음에 각 조인트들의 이제 속도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커스트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엔드 이펙터 이제 위치를 이제 디자이어드와 이제 차이를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 L2 노음을 이제 코스트에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인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에서는 이제 쿼터니안 에러를 사용했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그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한 개인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달했을 때 속도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Q 자합은 이제 이게 아무런 이제 기준점이 없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계속 다음 타깃을 줬을 때 막 배에 꼬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중심점을 잡아주는 부분으로서 이제 Q 자합 포지션을 이제 넣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라그랑장 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이제 엔드 이펙터 에러와 이제 엔드 이펙터 이제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에러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 조인트 속도로 같이 넣어주면서 이제 댐핑 역할을 하도록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에서는 이제 적용된 부분이 이제 가속도를 이제 제어 입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 입력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도록 여기에 이제 같이 코스트 펑션으로 고려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시스템으로는 이제 기존의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적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같이 고려하면은 이제 토크도 미니마이즈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더블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시스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인투저 가속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가속도 접근하면은 속도 접근하면 포지션,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냥 시스템 모델링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Q 잡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세 유지를 위한 조인트 오프셋, 그다음에 디스턴스 이제 옵스타클과 이제 바디는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세이프티 마진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OCP 포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이제 솔버로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SQP와 이제 IP 메소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IP 메소드를 사용하게 된 게 컨스트레인트가 그리 많지도 않고, 그리고 둘 사이에 이제 상대성을 봤을 때는 이제 IP 메소드를 적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IP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프레딕션 호라이즌은 이제 1초로 이제 1초 샘플을 더 보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샘플링 타임은 이제 100ms로 10Hz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고서 이제 그러니까 구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앞서 포뮬레이션 한 이제 OCP를 이제 각 그 코스트 텀들마다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조인트 벨로시티 댐핑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것을 영상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영상들을 몰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조인트 댐핑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오버슛이 발생하듯이 그런 동작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차이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조인트 댐핑 아예 안 넣었을 때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나오는 이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그런 좌표계들은 이제 앞 샘플들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 되고요. 이게 고정돼 있었던 것이 이제 타겟에 대한
포지션이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ND 팩터의 이제 포지션 에러와 이제 오리엔테이션 에러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은 도달을 할 때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와서 그래서 좀 베이스도 이렇게 훌렁이는 것과 이제 ND 팩터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제 게인을 또 너무 줘버린다 라고 싶으면은 굉장히 느리게 접근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좀 적당하게 이제 시행 오차를 통해서 이제 개인을 이제 튜닝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훌렁인 것을 잡으면서 가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개인을 튜닝하는 게 다 시행착오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스트 풍션 비교에 있어서 이제 잡포지션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포지션은 이제 그 자세 유지를 위한 옵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옵셋이 없게 되면은 이제 뭐 ND 팩터 에러만 들어갔기 때문에 타겟을 주면은 이제 모바일보다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더 빠른 경우에 이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먼저 이렇게 뻗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잡포지션을 안 넣어줬을 때는 이제 이렇게 풀 스트레칭된 상태로 계속 그 다음에도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모션에 대한 이제 좀 그 이제 싱글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자 넣어줬고요. 이제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GMP에 대한 바운더리를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넣어서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다이나믹스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연산량 증가 때문에 여기서는 배제를 해서 잡포지션을 넣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을 때는 이제 다이나믹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더 시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터미널에서 이제 그 자세를 이제 고정을 하도록 그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포지션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먼저 이제 엔드팩터 쪽으로 도달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 이제 타겟을 이제 움직였을 때 계속해서 이제 팔은 이렇게 뻗친 형태로 보는 것을 그런 형태를 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잡포지션을 넣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뻗어지다가 점차 이제 터미널에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잡포지션으로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타겟을 줬을 때도 그 영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애물 회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물 회피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세이프티 마진에 대해서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먼저 장애물로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사람 움직이는 이제 사람을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 넣어봤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장애물로 모델링하느냐에서는 원통 기준으로 이제 원통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옴니 디렉셔널 모바일과 이제 노노노 모바일 베이스를 둘 다 이제 나눠서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여기 타겟을 고정하도록 세팅을 해놓고 장애물을 이제 임의로 계속 사람을 계속 임의로 움직였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피하면서 그 타겟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노노믹 베이스인 경우에 이제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션이 이렇게 막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또 그 조인트 부분에 이제 그 로테이션하는 모바일 베이스의 그 회전하는 부분을 이제 게인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장애물을 이제 왔을 때 회피를 하면서 계속 그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제 구성한 걸 이제 하드웨어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하드웨어 시스템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PC는 이제 10Hz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안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팔과 이제 모바일 베이스를 이제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kHz로 이제 제어를 하는 팔이면 이제 모바일 베이스는 이제 그냥 속도로 100Hz로 이제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PC 결과로 나오는 이제 가속도와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힘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터폴레이션만으로도 충분하겠다 해서 10Hz에서 이제 1kHz랑 100Hz까지 이제 업샘플링을 시켜줘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겟을 주는 부분은 이제 바이브 그 VR 장비인 바이브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이브로부터 이제 오도메트리 값을 얻어서 여기에 그 타겟을 넣어주는 걸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플래닝 하는 부분에서 이제 코드를 짜는 부분은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실행을 해서 파이썬 기반으로 구성이 돼서 막 그런 속도에 대해서 빠른 그런 개선점은 확실히 많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툴킷으로서 이제 카사디랑 이제 로킷이랑 타쇼라는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이건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구현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C로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생성해서 나중에 이제 로스나 이런 부분에 임플리멘팅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컴퓨팅 타임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20에서 30ms로 나와서 이제 앞서 이제 10Hz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보다 훨씬 연산이 빠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크랙이 나오는데, 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제 툴킷이 되겠는데, 이제 툴킷 같은 경우 이제 카사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OCP를 이제 구성하는데 이제 심볼릭한 그런 함수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매틀렛처럼 심스를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하기 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런 카사디라는 이제 심볼릭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OCP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APC나 아니면 뭐 ILC 같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NLP 프로그래밍, NLP 부분에 이제 구현하기 쉽도록 만드는 툴킷이 이제 로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이제 상위 레벨로 이제 조금 더 프론트엔드 쪽으로 다가와서 이제 NLPC 기반 이제 오픈체인 로봇을 모션 플레잉 하는 부분이 이제 타쇼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직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픈이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2월쯤에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도 사실 이거를 같이 하면서 이제 MPC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짜는구나라고 느꼈었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 월드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URDF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럼 이제 그 KDL처럼 이제 피노키오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심볼릭 프레임워크로 만들기 위해서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카스타디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이슨 확장자로 이제 만들어서 로봇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디로 만들어진 이제 피노키오 인터페이스로 이제 포워드 키네틱스나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 ID 같은 경우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유저의 세팅들에 따라서 NPC OCP 포뮬레이션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솔버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나 이제 SP를 선택을 해서 NPC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NPC를 짠다라고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검증하고자 이렇게 있었던 거고 하드웨어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중간에 이제 통신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줬을 때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는 따로 추가를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퓨처 워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장애물 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물체에 대해서 이제 바이브 트래커로 이제 정해진 형상에 대해서만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RGBD 센서를 가지고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라이다로 측정을 하듯이 이제 3D로 뎁스 맵을 만들어서 그 거리를 측정해서 이제 그 언노운한 인바이러먼트에서도 그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의 연구가 ETH에서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따라서 하면서 더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